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23강입니다. 이연분계, 발생분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연분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연분계는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이유의 취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12월 31일자에 해가지고 비용에서 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수익에서 왜 제외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연분계이기 때문에 이연분계는 천천히 한번 꼭 공부를 꼭 개인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11번 이연분계입니다. 11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이연분계는 첫 번째 줄에 줄거 오시면 됩니다. 1년치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미리 수령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회계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용과 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20일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가 1년짜리면은 만기가 3월 19일에 만기가 돼요. 그러면은 2025년도 4월 20일이고 여기가 2025년도 12월 31일자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요, 회계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무조건. 물론 이제 사업의 연도에 이제 신설하고 그런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이제 폐업한 날이죠. 그런 거 날 제외하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수익이나 비용을 1년치를 선급하거나 선수를 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잡으려면은 언제로 잡아야 되죠? 그렇죠. 12월 31일까지 수익이나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게 올바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분계는 1년치를 미리 선급해도 무조건 한 해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정확하게 수익과 비용이 얼마를 발생을 했는지 계산을 해서 재무제표에 보고를 하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뭐예요? 2026년도에 해당하는 비용과 수익이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12월 말을 딱 끝으로 잘라가지고 2025년도에 생긴 수익과 비용은 얼마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26년도에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취지가 바로 이 이연분계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무조건 12월 말자까지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 라는 의미가 이연분계다, 이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년도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은 25년도 기준에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의미로 또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연분계가 가장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세 번째 줄에 12월 말까지 수익과 비용을 해야 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처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수익 비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과소 또는 과대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연분계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넣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 올해 말까지 정확한 비용과 수익으로 얼마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연분계가 생긴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취지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연분계, 즉 성급비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한자어입니다. 성급은 미리 주다라는 의미고요. 선급금에 똑같은 한자어를 씁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의미로 합쳐서 미리 지급한 비용을 의미를 하는 게 성급비용이라는 개정과목명이고요. 그래서 성급비용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산입니다. 성급비용 자산이에요.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비용으로 인식하며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당해 연도의 기준으로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핵심 키워드로 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25년도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1에서 6월 달까지는 26년도 비용으로 인식을 하니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6년도에 해당하는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비용에서 어떻게 줘야 돼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보아주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소모품하고 소모품비 대체하는 거 배웠잖아요. 똑같다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적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처리를 했냐, 그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직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12월 말까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7월 1일자에 이제 1년치를 선급을 했는데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자산 처리할 때 12월 말자에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겠다는 의미예요. 소모품이랑 똑같죠? 이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부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고요.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선 비용에서 제외시켜줘야 돼요. 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니까요.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기간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부 사용한 목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치를 내가 다 쓰겠다는 건데, 그래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근데 12월 말자를 되니까 26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기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경과가 안 된 부분이니까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제외해준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내가 12월 말까지 쓴 만큼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가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만큼 다 썼어요, 못 썼어요? 그 기간만큼 다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제외해주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연분계에 대해서 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예시를 들어서 자 4월 1일자 화재보험료 1년분 1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선급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1200만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는 내가 12월 말자까지 문제 없을 때 그때 내가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1년치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 대한 분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비용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며 12월 말까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 내가 비용을 처리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처리할 때 의도는
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12월 말자에 그때 비용 처리하겠다. 라는 의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말자를 봤을 때 화재보험료 1년분 1200만원을 선급하여 경과기간분만큼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내가 이때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럼 내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은 내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자산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니까 비용으로 아직 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 내가 비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1년치 선급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1200만원. 두 번째는 1년치를 12달로 쪼개요. 12개월. 그러면은 월 해당하는 금액 얼마예요?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네 번째. 그래서 25년도 해당하는 기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얼마? 900만원만큼 비용 처리해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300만원은 뭐예요? 해당하는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비용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12월 말까지 해당하는 기간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900만원만큼 보험료를 처리합니다. 차변에. 그래서 대변에는 이제 자산이 비용화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퇴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선급비용으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급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12월 말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나는 그때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4월 1일자에 자산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자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9개월만큼 9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120만원 중에 90만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원에 12개월만큼 하면은 월 10만원씩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얼마? 9개월이에요. 8개월 아니에요. 9개월이에요. 그래서 90만원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때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이 아니니까 30만원은 그 비용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의 나머지 3개월은 26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년도에서는 비용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연분계를 잘 이해해 주시면서 꼭 몇 번, 한 두세 번 이상은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연분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급시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위에 거는 자산으로 했을 때고, 이제 비용을 했을 때 경우인데, 비용은 내가 1년치 보험료를 전부 다 사용을 한다. 라는 의미로 보아주시면 돼요. 1년치 보험료 전부 다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하되, 그러면은 내년에 해당하는 26년도 거는 뭐예요? 25년도 기준으로 비용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은 25년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4월 1일 1년분 1200만원 보통예금으로 선급하였다. 비용으로 합니다. 비용을 했다는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1년치를 전부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12월 말까지가 됐어요. 다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정작 다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자에 화재보험료 1년분 1200만원을 선급하며 경과기간분만큼 처리한다. 어떻게? 25년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비용으로 이미 처리했으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하죠. 근데 내년에 해당하는 26년도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5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비용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몇 개월치? 3개월치만큼 비용에서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어떻게? 1200만원이고, 그래서 이거를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그래서 이거를 월 계산하면 얼마예요? 100만원. 그래서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비용이고, 이미 비용을 했으니까 900만원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근데 내년도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300만원만큼 뭘로 해줘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해주는 거죠. 왜냐? 25년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보험료는 어디로 가면 돼요? 나머지 3개월 분만큼 대변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이거는 26년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월 1일이 되면은요, 다시 재원상복구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부 사용할 목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여기죠. 12월 말자에 경과되지 않은 것에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월 1일에 이제 비용을 처리한 거죠. 그래서 비용으로 이제 9개월치만큼은 인식을 해줘요. 근데 내년에 나가는 부분에서는 25년도 기준을 봤을 때 비용에서는 빼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건 26년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30만원은 이제 26년도에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대변에 보험료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해서 나머지 3개월치만큼 처리해 주면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연분계는요, 반드시 그 목적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익에 대한 이연분계입니다. 자, 선수 수익입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선수 수익은 수익을 1년치만큼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자, 계속 볼게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이연분계 중 수익 부분에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수 수익이 부채성 계정 과목인 부분은 미리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으면은 내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데, 보유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성 계정 과목인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은 선급 비용은요, 만약에 내가 계약을 부분에 이제 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선수 수익은요, 이건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제 뭐 해지가 됐다, 계약 해지된 상태다, 그러면은 미리 받았는 거를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선급 비용하고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선수 수익은 수익이기 때문에 받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주는 쪽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목적도 똑같아요. 선수 수익의 목적은 이제 부채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12월 말까지 내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수익으로 처리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채가 아닌 수익으로 처리했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내 돈 다 받은 거 내 돈인데 해가지고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제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내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수익에서 제외시켜주면 돼요. 이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급 비용과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채나 자산 처리할 때는 문제 없으면은 12월 말자에 그냥 처리하면 되고,
이미 수익이나 비용 처리했으면은 어차피 이 돈은 다 내 돈이고 어차피 이 돈은 다 비용으로 해서 다 사용할 텐데, 근데 12월 말자 기준으로 이제 기간 자체가 내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내년 넘는 부분에서는 그 수익에서 제외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선수 수익 부채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자, 4월 1일자 한번 봅시다. 상가 임대 계약을 하여 1년치 임대료 48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미리 수령하여 부채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 부채로 처리했다는 의미는 본래는 임대료인데 그냥 부채로 해서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대변에 부채의 증가로 처리를 합니다. 돈 들어왔으니까요. 4월 1일자에. 그래가 이제 12월 말자 됐어요.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수익으로 보고 내년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수익으로 안 보는 거예요. 25년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자 한번 봅시다. 상가 임대계약 1년치 480만원을 미리 수령하여 부채로 처리하였으며 결산시 기간분을 처리한다. 어떻게? 자, 부채로 처리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나는 수익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몇 개월치? 9개월치만큼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수 수익은 수익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으므로 이거는 부채 감소로 해서 퇴장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480만원의 기간은 12개월이죠. 그러면은 월당 금액 얼마예요? 그렇죠. 40만원인 거죠. 40만원에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몇 개월? 9개월이죠. 그래서 9개월이니까 360만원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만원은 뭐예요? 수익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부채로 처리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9개월치만큼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변에 임대료 360만원만큼 처리하고 차변에는 선수 수익만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 한번 볼까요?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12월 말자의 수익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수익으로 안 본다. 왜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수익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나는 12월 말자에 수익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자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480만원에 12달 하면은 40만원씩 총 9달 360만원만큼 이때 나는 수익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목적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25년도 기준을 봤을 때 26년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 120만원은 뭐예요? 그렇죠. 수익에서 제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또 같이 한번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수익으로 처리했을 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수익을 처리했다는 거는 아유 이건 내 돈이요 이래가지고 다 전부 다 내 돈 이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봐요. 근데 12월 31일자 기간까지만 수익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수익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 라고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1일자 거 한번 볼까요? 상가 임대 계약을 해서 1년치 임대료 48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미리 수령하여 수익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은 이 돈 다 내 돈이라는 의미로 대변에 임대료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수익으로. 자, 그래서 12월 말자 됐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수익을 봐야 안 봐요? 수익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내년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뭐예요? 수익으로 보면 안 되죠. 왜냐? 이 부분은 26년도 수익이기 때문에 25년도 기준에서는 수익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2월 말자 넘어가는 1월부터 3월 달까지 얼마? 40만원씩 해서 3개월치만큼 수익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임대료로 처리합니다. 왜? 이거는 26년도 수익이니까 25년도 기준으로 임대료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월 1일자 되면은 이렇게 반대로 해서 원산복구 시켜주면 돼요. 왜냐? 이 120만원은 26년도 거의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월 1일자는 이렇게 해서 원산복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 수익도 똑같이 이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면서 원리를 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내 돈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수익으로 하되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26년도 거니까 25년 기준으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만원만큼 수익에서 제외하고 26년도에 수익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연분계는요, 비용과 수익 둘 다 했고요. 자, 이로써 모든 걸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파트 마지막 내용입니다. 12번째 발생분계입니다.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은요 쉬워요. 발생분계는 1년치를 미리 받고 미리 주는 게 아니고 12월 말자 기준으로 수령했냐 아니면은 지급했냐 이거를 판단을 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12월 말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직 딱 12월 말자만 딱 보는 거예요. 돈 줬냐? 아니요. 그러면은 미지급비용. 돈 받았냐? 아니요. 못 받았어요. 이럴 때는 미수수익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해가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분계만큼 이 발생분계가 좀 더 쉽습니다. 왜냐? 이연분계는 1년치 전체를 보고 기간 계산해야 되는 거고 발생분계는 딱 12월 말자 기간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돈 줬으면은 그냥 처리하면 되고 돈 안 줬으면은 미지급비용 하면 되고 돈 못 받았으면은 미수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발생 주의에 의하여 대금은 미수령 또는 미지급하였지만 그러니까 12월 말자 기준으로 수익인 경우 미수수익으로 차변해 비용인 경우 미지급비용 부채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미수수익은 수익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산 계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은 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익과 비용에 4개의 계정 과목 있죠. 아까 선급비용하고 선수수익 있죠. 이 4개의 계정 과목은 비용과 수익이 아닌 자산과 부채라는 점 꼭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아요. 12월 말자 기준으로 미수 미지급인 경우 해당한다. 수익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차변에 미수 수익을 처리하면 돼요. 돈 못 받은 기간. 그러니까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돈 안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12월 말자 기준으로 돈 못 받았냐? 그러면 미수 수익. 12월 말 기준으로 돈 안 줬어요? 라고 하면은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은 언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예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회계 처리. 12월 말일자 결산 시 당해연도 이자 비용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자 지급은 2026년 1월 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25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자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준 거죠? 그래서 미지급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자는 안 줬지만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 주기에 의해서 차변의 이자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12월 말일자 이자를 안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2월 말자 기준으로 12월분 급여 1,500만원은 2026년 1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럼 25년 12월 말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급여를 지급한 게 아니죠. 미지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차변에 급여를 처리합니다. 대변에는 돈을 안 줬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해서 대변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수익 회계 처리.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12월 말자 기준으로 이자를 수령했나 수령 안 했냐 물어봤을 때 수령 안 했는 그 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말자 기준으로 이자 수익 20만원을 받지 못했다. 비록 이자는 못 받았지만 이자는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합니다. 그 차변에는 이자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이자를 못 받았더라. 그래서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미수수익으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 붕괴는요, 무조건 12월 말자 기준으로 돈을 안 줬다. 그러면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미수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연붕괴와 발생붕괴까지 결산 파트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산 파트는 붕괴 부분은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결산을 하는 그 취지와 그 다음에 원리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12가지에 해당하는 결산 부분이니까 향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회계나 전산 회계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3강 결산 파트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2강이 남았습니다. 24강에서는 주당 이익에 대한 부분, 25강에서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시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